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4대 은행 부동산 상승 전망 내놓다, 대출 증가, 경매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호주 부동산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은행에 물어보세요 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뜻은 바로 호주의 메이저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상승으로 내놓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바탕으로, 무슨 근거를 바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집을 사거나 파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형 은행들의 쇄도하는 예측 수정은 주택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최근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택시장이 변화하고 있는가, 가장 잘 보여주는 가격에 대한 것을 먼저 보시게 된다면요, 시드니의 고급 부동산 시장이 2월 달에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은 몰라요. 저가나 중저가 이런 부동산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비싼 부동산, 엄청 비싼 부동산이 지금 4%가 올라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을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서민들이 사는 부동산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고급, 비싼 곳, 그런 부동산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자들이 그런 부동산에 대한 뭔가의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드니의 고급 부동산, 값비싼 부동산이면은 그만큼 정말 많은 돈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시드니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부동산들도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버른 0.7%, 그리고 브리즈번이 1.8%. 근데 특별한 것은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중저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0.5% 하락했더라고요.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바트, 다윈,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탈 테리토리, 이쪽은 계속 마이너스,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하락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시드니의 고급 주택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주택시장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메이저 은행들이 내놓은 그런 의견들의 종합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경매 성공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경매 성공률은 시장에 돌아가기 시작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주말에는 경매인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입찰가가 날고 있고 집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가장 최근 경매 주말에서 통관율은 작년 55%에 비해서 73%를 기록했으며, 멜버른 작년에 60%에 비해 70%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매가 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55%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73%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경매가 나오면은 집들이 잘 팔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그 거래량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소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장을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저점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호황의 시작인가, 정말 상승으로 가는 시작인가, 아니면은 데드캣 바운스인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은행의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커먼웰스 뱅크는 2023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3%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지만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인가요? NAB는 올해 약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ONG가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뱅크와 웨스트팩은 시장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2024년도에 완만하지만 가격 상승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2024년도에 돼서야지 가격 상승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커먼웰스 뱅크, 호주에서 가장 큰 은행은 3% 정도 증가할 것이다. 2023년도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모아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상승장으로 전환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것은 대출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차트에 볼 수 있듯이 대출이 마침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호주인들은 모기지 브로커와 은행으로 돌아가서 주택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시 브로커와 은행 찾아간다는 거죠. 돈 빌리는 때가 된 것 같은데 돈 좀 빌리러 가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높은 이자율이 큰 장애물이 아니라
상승하는 이자율임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거는 사람들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자가 상승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을 얘기해서 봐서는 이제 고점을 찍고 이자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면은 이 상태에서 충분히 대출 받아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4월처럼 상승이 멈추면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 금리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한번 볼까요? 봤더니만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안 빌린다라는 거죠. 대출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똑같아요. 인베스터, 투자용으로 하는 사람이나 주거용으로 하는 사람들 모두 다 대출 지금 안 받기 시작했죠. 갑자기 근데 주목할 만한 지표는 갑자기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했을 때는 지금 이게 코로나 때 상승을 다 반납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지만은 이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그리고 대출 자체가 부동산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랫마켓이 가능한가? 호주인들은 급락하지 않을 때 시장이 치솟는 것을 보는데 익숙해서지만 장기간 주택 가격 상승이 없는 것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호주 주택 시장은 1990년대 내내 대체로 평탄했으며 그 10년 동안 가격은 3분의 1만 올랐다. 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플랫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는 1990년대의 사례를 떠올릴 수가 있다. 10년 동안 꼴랑 3분의 1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가격의 불확실성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비정상적인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은 코비드에서 보았듯이 가격 상승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이전보다 높습니다. 높은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구매자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 높고 치솟는 임대료도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사도록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했으며 1인당 가구 수는 감소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더 많은 쉐어하우스가 형성되면서 상황은 쉽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가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호주 사람들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 왜? 너무 비싸니까. 렌트비 너무 비싸고 이 살인적인 렌트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집을 떠나기를 꺼려하게 되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새 주택을 지을 필요 없이 주택시장에 대한 많은 압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인구 증가와 건설 중인 주택수의 불일치를 단순히 본다면 생각만큼 강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요인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또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당 가구 증가하는 거 보게 되신다면은 1988년도에 정말 높은 하다가 이제 계속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 모습,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너무 비싸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그렇게 1인당 가구 수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 시장이 타이트하겠지만 매수할 때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반기 봄 판매 시즌 전반에 걸친 전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호주 부동산 시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략적인 신호를 얻으려면은 경매 통과율과 시드니 시장의 최고가를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기대치를 수정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서 기대치를 수정하라는 것은 시장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떻게 전개될지가 보여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분분하다. 은행들, 메이저 은행들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현재 시장이 조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매의 통과율 상승과 그다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불안전한 요인 사실로서는 1인당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서 추가적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그에 미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국채금리 상승되면은 다시 뭐 회사채들 상승, 채권 이자율 상승, 그로 인해서 자본 흡수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이미 미국에서 확인되었고요. 금융 위기 가운데서 집을 사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또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집이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집값도 자산의 한 축으로서 붕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리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도 아직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